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9억 8,300만 원. 맨하탄 아파트의 평균 가격입니다. 맨하탄 아파트 역사상 가장 비쌉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부동산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었고, 그러나 지금도 야당과 극우 세력들이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보수와 극우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선진국과 비교하면서 지금의 현 정부를 깎아내리기 혈안이 되었었는데, 이상하게 부동산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대신해서 부동산 문제를 여러 데이터와 선진국과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비교해드리고, 정말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에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나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야기를 했듯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세우면서 눈치를 너무 많이 봤기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 양날의 칼날처럼 서민과 이익 집단 모두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왔던 것이 잘못되었고, 그 이유는 서민을 생각하려면 더 강력한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했으나, 부동산에서 이득을 보는 집단, 결국 이미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나 부동산업자, 건설업자,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이익 집단들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기에 강력한 한방이 아니라 권투에서의 잽을 너무 많이 날렸다는 것이죠. 자, 각설하고 지금부터 부동산 상승 원인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계속 말이 많은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엄청 상승했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올라갈까요? 이것은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진보가 잡아서 집값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와 그 당시 한국 경제가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갑자기 우리 집 앞에 도로가 난다. 갑자기 우리 집 앞에 대학교가 들어온다. 갑자기 우리 집 앞에 대형 쇼핑몰이 생긴다. 자, 여러분,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갑자기 우리 집 앞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온다. 갑자기 우리 집 앞에 화장터가 들어온다. 갑자기 우리 집 앞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온다. 자, 여러분,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전망이 밝냐 밝지 않냐, 전 세계 경기가 호재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럼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김대중 정권 때 IMF를 겪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난 후 노무현 정권 때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들어갑니다. 만약 통일이라도 된다면 대한민국은 경제 전망이 엄청 떡상하겠죠. 결국 미래 전망이 밝아졌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 후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고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등 대외적으로 미래 전망이 전쟁이 날 듯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세계는 중국을 제외하고 저성장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돈은 마르게 되고 부동산 투자는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 저성장의 기조가 박근혜 정부 때 이어지고, 심지어 빚내서 집을 사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정책을 폈어도 남은 건 은행 빚만 늘고 하우스푸어란 용어가 한때 유행이 되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가 등장하고 일본에서는 아베가 등장합니다. 이 두 정상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상 유례없는 자신들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엽기적인 돈 찍어내기를 무한대로 시도합니다. 시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그 풀린 돈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 결과 세계의 주식대장 미국의 다우지수는 상승하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끝없는 일본 중앙은행에 찍어낸 돈으로 주가를 올립니다.
덩달아 한국의 주식도 널뛰기를 합니다. 결국 전 세계적인 주가 상승과 집값 상승은 멈추질 않게 되죠. 미국의 집값 상승세와 전 세계의 집값 상승세가 거의 일치합니다. 계속해서 수직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자, 여기에 3차 남북 정상회담까지 열리고 앞에 말했듯 통일이라는 미래 전망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럼 또 집값은 올라갑니다. 자, 그럼 소득에 비례해 집값이 높은 순위를 볼까요? 대한민국은 16위입니다. 전 대한민국이 지금 보수와 극우 세력의 설레발로 보면 1위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랭킹 3위 안에는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순위를 보니 42위입니다. 의외죠? 일본은 80년대 버블 경제 때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폭망한 사람들이 엄청났었고, 지금은 고령화, 인구 절벽에 시골에 가면 빈집이 많아서 집을 공짜로 줄 테니 제발 이사와서 살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죠. 도시에만, 그것도 서울 인근에만 사람이 몰리고 시골에 가면 빈집이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옛 성현의 말을 너무 잘 따라서 그럴까요?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란 그 말을요. 그럼 전 세계 집값은 어떨까요? 버블 경제로 무너진 일본만 빼고 모든 나라의 집값이 상승했고, 다른 주요 도시와의 집값을 비교해보면 또 같은 서울에서도 집값은 양극화를 보입니다. 전 세계가 집값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포춘지에서는 62%까지 집값 폭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또 하나, 돈이 없어도 은행에서 빌려서 집 사는 사람들이 한몫을 했죠. 금리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이죠. 집을 사서 세를 놓으면 은행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과 한국의 금리를 보시죠. 금리가 이젠 바닥을 뚫고 갈 기세로 계속 내려갑니다. 일본은 이미 바닥을 뚫은 지 오래입니다. 또 강남의 집값은 왜 그렇게 오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학군이죠. 그놈의 하늘을 너무 좋아해서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보내려고 학군이 좋은 강남에 집을 가져야 강남에 학교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천정부지로 아파트값이 뛸 수밖에 없죠. 그럼 전국에 엄청난 교육적 차를 만든 장본인들은 누굴까요? 어느 정권에서 치맛바람을 일으켰을까요? 어느 정권에서 빚내서 집사라고 장려를 했을까요? 어느 정권이 행정수도 이전에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그놈의 표 때문에. 자, 결론을 내리자면 집값을 잡는 해결책은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수도를 이전해야 하고 무식한 극우 세력들이 구분 못하는 공산당의 토지 국유화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하는 토지 공유화로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서울대, 연대, 고대를 지방으로 옮기던가 아니면 교육 평준화로 명문대를 집착하는 사회 풍토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서울 반경 100km만 벗어나도 서울만큼 집값 걱정은 안 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이지, 수도권을 선택한 것도 여러분이고 집값을 올린 것도 여러분이고 집값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모두 남 탓이 아닌 내 탓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